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입니다. 이 며칠째 급등입니까? 한 6일째 대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신 만큼 이런 상당히 대박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저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지금 네이처셀이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해서 더블 시세를 일단 넘었어요. 그죠? 네, 여기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더블 시세인데 네, 이걸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기적으로도 흔들릴 어떤 사인이 나오고 있느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흔들릴 상황이 나온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그거 말씀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료들은 익히 알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죠. 네. 자,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급건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를 크게 기록한 금년도 흑자를 크게 기록한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주 요거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대박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셔서요. 네, 제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이처셀이 지금 더블 이상 시세를 냈어요. 네, 여기가 더블 시세인데 이걸 넘어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8,000원 가격대를. 근데 과연 이게 네이처셀이 그 더블 정도 내면 되게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편이 다반사인데 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일단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5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가 터진 부분은 우리가 거래가 하루에 많을 때 뭐 1000만 주도 터져봤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만 주 정도 거래됐다고 하는 것은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상투 거래로 절대 볼 수 없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그죠? 저는 일단 이 거래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이처셀은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30, 한 5만 주? 그죠? 네, 130만 주 위쪽 이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변화를 한번 보니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네이처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5만 주가 공매 잔고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10월 24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10월 25일까지 공매 잔고가 나와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네이처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거 우리가 가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130만 주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7만 주로 나와 있죠. 117만 주. 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 2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했어요. 이거는 주가가 연속 급등하니까 공매도 쳤던 세력 측에서 어디겠어요?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겠죠. 주로 외인들이겠죠. 숏 커버리지를 한 겁니다. 숏 커버를 한 겁니다. 숏 커버. 말하자면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을.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담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는 빨리 안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공매도 잔고까지 급감이 되면서 숏 커버링이 발생하니까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기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공매 잔고 여기 나오는 거는. 근데 최근에 며칠 사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매 잔고는 내일이나 모레 보면 또 줄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숏 커버링이 계속 붙어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 효과까지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공매도 잔고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공매도 신규는 못하지만 신규 할 수는 있죠. 뭐 이를테면 시장 조성이라든가 유동성 공급 목적 하에 공매 잔고가 신규가 약간씩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진짜 신규는 못 치는 거죠. 그리고 환매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지금 환매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 숏커버링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요것도 지금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어요. 이거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매매 거래 정지가 된 것도 아니고 10월 31일에 이런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매매 거래 정지가 하루 돼요. 하루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오르면은 이제 뭐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급등을 해요. 단일가 매매다 하더라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가고 되게 급등하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그 거래소 측의 그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0월 31일에 일단 정지가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 예고일이 이날이니까 만약에 10월 31일 날 또 급등을 하면은 11월 1일 하루 정도 거래 정지가 되겠죠.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쉬어가면 더 좋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일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금 네이처셀의 상황은 자, 이 거래가 많았었던 지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이 고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는데 지금 이 라인이 거래가 많이 되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상징적인 고점일 뿐이고 결국 이것도 뚫어낼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최소한 25,000원까지 일단 가고 그 이후 더 추가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상대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RMAT 지금 현재 지정이 된 상태잖아요.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RMAT로 지정이 된 기업들의 보통 이제 특징이 이제 있어요. 되게 어떤 그 FDA 승인을 받을 때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RMAT 지정은 승인 확률을 확실하게 높입니다. FDA하고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임상시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 승인 제도권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되게 이게 그 확률이 RMAT 지정을 받은 치료제의 임상 승인 확률 자체는 한 70% 이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70%. 굉장히 높은 거죠. 이 확률을 우리가 그 진짜 팩트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되게 그런 중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이 재료는 나왔지만은 그만큼 식약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첨생법 입법 예고가 엊그제 이제 됐죠. 입법 예고가 돼서 또 이것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네이처셀이다. 줄기세포 협력병원인 베데스다 보건병원. 이쪽이 첨생법 실시 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막바로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FDA 허가 없이 코어롱 티슈질이 시총 12조가 갔어요. 그죠? 그거 말씀을 드렸고 시총으로 볼 때 글로벌 그 70조
이 캐파를 생각을 할 때 네이처셀이 뻗어나가면 엄청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총도 꿈의 시총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2만 명 1회 시술 비용이 한 1억. 2만 명이면 매출이죠. 연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반 그 예전에 약심의 위원장의 누가 심사해도 같은 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외신을 통해서 반박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미국 SCI 저널에서 월등히 뛰어난 효능이고 국내 기각 이유가 근거 없다는 기사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티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요건에 대한 것은 네이처스의 주주라면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RMAT 지정도 되고 예전에 이 기사도 역시 월등히 뛰어난 효능을 나타내주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식약처, 한국식약처에서는 반려를 했다는 것은 말 따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번에 근데 일단 예전에 식약처에서 반려를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인정하는 RMAT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확률은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뭐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가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나올 재료는 결국 인사이동. 수없이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지금 재료들이 딱딱 나오고 있잖아요. RMAT 나왔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나왔죠. 그죠? 네, 29일 말씀을 드렸는데 29일 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식약처의 인사 이동, 식약처장 교체. 요겁니다. 네, 요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기사는 여러 번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네, 국감권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박민수 씨까지 오정미, 박민수, 이파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식약처장으로 네이처셀에 유리한 박민수 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요 전전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게다가 보궐선거도 여당이 비교적 뭐 나쁘지 않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약처장 교체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된 거예요. 국감도 이제 요거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끝났어요. 이제 종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마지막 보고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식약처장 교체다. 만약에 요게 이제 바로 오늘 내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국감 직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다음 주, 그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소한 식약처장 교체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럼 재반려를 시켰던 오모 식약처장 나가리가 되고, 그리고 오정미 씨나 박민수 씨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 경우는 네이처셀 조인트 시스템의 승인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크게 안 터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주공산 지역에 매물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위로 가기가 쉽고 매물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매물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차익이 나서 나오는 매물하고 또 하나는 예전에 물렸던 그 손절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손절 매물이 이제 없어요. 주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부담은 작아진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네이처셀이 상투를 친다면 이런 큰 시세를 내는 이 대만은 되게 쓰리봉 정도 만들어야 꺾이는 거고
최소한 쌍봉 정도는 만들어야 꺾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도 안 왔고요. 여기가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매도 시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호황제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는 곳이 이 한국 주식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료가 아니잖아요. 무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바뀐 새로운 번호, 요 번호로 이거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최선 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